자, 권익위가 디올백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후 지금 후폭풍이 보통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다. 이렇게 맹비난하면서 불공정한 처사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 김영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자, 교사,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된다며 조국 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으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걸 언급하면서 김 여사하고의 그 차이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대학 동기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위원장, 또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좀 문제를 좀 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측면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송부 결정을 했었어야죠. 예. 이걸 그냥 정결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상 청탁금지법상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저는 그 청와대 대통령실이죠. 그 최재형 목사와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뭐 어떤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간 어떤 대화가 전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청탁금지법 플러스 저는 알선 수재도 저는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어찌 명백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혐의 자체는 추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권익위에서 이렇게 정결 처분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고 물론 수사가 지금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권익위에서는 그런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정결 결정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너무 과잉 충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벌 규정은 명백하게 없긴 하지만 이 공직자 배우자라도 100만 원 이상 넘게 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예. 학교 선생님들 커피 한 잔도 못 받으세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덮어놓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공직자 배우자들 저 명품백은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전직 그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건의 본질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실제로 해당 공직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았다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근데 거죠. 몰랐다면 묵인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신고 의무를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예. 그러면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그 시점에는 건데 알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시점, 그러니까 보도 보고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는 아니다라고 피해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을 배반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경우에는 과거에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 박문진입니다. 그리고 방심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KBS 남영진 이사장 현장 조사 다 했습니다. 심지어 저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등과 관련해서는 사흘이나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용산, 특히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법률이 멈춰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권익위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도 아예 특검 때 넣어가지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뭐 권익위는 투표를 했어요. 15명이. 예. 투표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알선 수재 이야기했잖아요. 과연 이게 김창준 미국의 그 하원 의원까지 하신 분을 뭐 자문위원 좀 시켜주세요. 예. 또는 이게 죽으면 국립묘지 안장 이게 부정한 청탁입니까?
이거야 제안이지. 이게 부정한 본인한테 최재형 목사가 뭘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은 아니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또 파우치가 대가성이 있습니까? 알선수는 말이 안 되고. 자, 저는 첫째 배우자 처벌 규정 넣어라. 제가 그 국회 속기록 다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더라고. 야, 부인까지 내 처벌하면 내 출마하는데 부인이 찬성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부인까지 처벌시키는 아니, 서 변호사님 말이 안 제가 되는 비유한 얘기는- 거고요. 근데 네. 속기록 읽어보세요. 아니. 비유컨대 배우자까지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게 맞아요. 그때 토론에 자료도 제가 다 봤고 이게 실수로 빠진 게 아니고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국회의원이 알면서 뺐잖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은 넣어라 처벌. 이걸 제가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국 장관은요. 아니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 잘하거나 가난하면 주지. 조민이는 부자에 공부도 못하는데 왜 줍니까? 이게 왜 비교합니까? 민정수석이 준 거지. 공부도 못해. 부자야. 왜 줍니까? 네, 자 문정영 부대변인. 예. 아 저는 사실 뭐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한 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종결 처리하고 나서 사실은 뭐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제대로 엄정하게 하겠다고 검찰총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이 교물 뭐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또 순방 일정 날에 이런 의사 결정이 났고. 또 공교롭게도 또 그날 디올백이 아니고 이제 에코백을 메고 해외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우스꽝스럽다.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사실은 이건 국민 정서상 이 디올백을 받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권익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박수 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적어도 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또 뭔가 부자연스럽게 이 에코백을 메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장난치는 건가? 약간 이런 뭐라 안 좋은 이미지를 또 덮기 위해서 이런 오랜만에 나오는 그 여사의 행보가 이 에코백을 맸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아는 건가? 이렇게 좀 분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뭐 여야 할 거 없이 지적되는 게 결국 이 대통령실의 어떤 그 정무적인 판단 기능인데 이번에도 그런 부실한 정무적 판단 기능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받잖아요. 명품백 받는 거. 근데 처벌 규정 없다고 떳떳하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이럴 거면 김영란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의견. 권익위가 받아도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처벌 조항 없다는 건데 야당이 너무 비약시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보안입법 당장 추진하겠다니까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3대 1이어서 서 변호사님께 한 40초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정성윤 그 부위원장하고 통화도 몇 번 하고 친한 선배인데 본인이 절대 영향 안 하고 위원 중에 아마 전현희 때 위원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결을 했고 월요일 날은 항상 회의하는 날이고요. 원래는 만장일치하는데 표결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워낙 의견이 엇갈리니까 표결까지 했다. 따라서 이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반론. 위원회가 15명이고 그중에 9명이 찬성을 했지만 이제 6명은 이 반대한 거예요. 송부하거나 이첩하거나 뭐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라 하더라도 상식을 배반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최소한의 현장 조사도 하지? 아니 어떻게 최재형 목사 한번 부르지 않고 이게 최소한 그 조사의 기본 1차 법률에 규정된 바도 어긴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네.